안녕하세요. 你好, konnichiwa. Semesano. magandang umaga po.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돌입니다. 안녕하세요. 교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에 와서 호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한국의 호칭이 되게 어렵잖아요. 어떠셨을지 궁금해서요. 친구가 뭐 무조건 동갑이라도 한국에서 동갑이라고 친구 부르잖아요.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도 뭐 친한 언니라고 친한 동생도 친구가 부를 될 수- 수 어렵죠. 근데 한국에서는. 네. 한국에서 그렇게 안 불어요? 친구 사이라고 생각을 하죠. 친구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지금 희경님이랑 저 같은 경우 1살 차이거든요. 근데 얘는 무조건 나보다 동생이야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친구 사이. 부를 때는 그렇지만 부를 때는 언니 제가 그리고 언니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부르죠. 그래서 이상하는 거예요. 어. 중국도 비슷한 거네. 몽골은 나이 차이가 있어도 너 하면서 친구처럼 진짜 돼요. 호칭 자체를 네. 그러니까 부를 때 네. 자체를 그냥 친구야 부르는 거예요. 하면서. 네. 그렇죠.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냥 느낌으로는 친구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이랑 비슷해요. 나이가 좀 있으면 친구 잘 지냈지만 나이가 좀 1살 사이는지 2살 사이는지 언니 불러요. 오. 아띠라고 불러요. 아니면 오. 남자는 고야라고 부르는 오빠. 어 네, 정말요? 네. 왠지 필리핀은 그러게요. 오히려 그런 게 없을 오히려 줄 알았는데 영어권 네이라고 네. 생각을 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네, 항상 유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네, 네. 몽골처럼 네. 근데 그렇지가 않네요 오히려. 우리는 그냥 언니 오빠의 호칭이 있어요. 호칭이 있어요. 한 근데 살 차이가 한국- 나도 한 살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오빠 부르면 제가 좀 어색하죠. 어색하죠. 왜냐면 오빠 단어가 보보가 항상 많이 사용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 희칭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보할 때는 오빠라고 완전 불리잖아요. 안 돼.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거는 원래는 잘못된 그렇죠. 예, 맞지는 않는 호칭이죠. 표현이죠. 네.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부르는 거지. 처음에 연애할 때 오빠 하던 게 결혼해서도 안 고쳐져서 계속 그렇게 부르는 거지. 원래는 결혼해서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부르면 건 안 저희도 돼요. 맞지 않는 어법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혼낼 때도 그렇죠. 있어요. 고치라고 왜 하실 때가 있죠. 결혼했는데 오빠라고 계속 부르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연인할 때는 뭐 이렇게 없어요. 오빠 이러는 거 아니면 자기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필리핀에서는 뭐 하니 스weetheart 네네. 이렇게 부르는 그 항상 그 연애할 때는 음. 근데 뭐 오빠라고 부르면 그 뭐야 진짜 연인이에요 이렇게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우리 남편도 저보러 오빠랑 부르면 어때? 그러니까 저 친오빠 없어요 하면서 왜냐면 이 오빠라는 단어 자체가 형제 간에 사용하는 거지 이건 뭐 절대 아니라고 봤거든요. 저도.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빠라고 오. 하면 언니산잖아요. 언니산. 뭐 가끔씩 이렇게 뭐 그 가게에서 그 언니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런 오빠라는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은 어때요? 중국에서는 친오빠만 부르고 오. 남자일 오빠 있을 때 남편일 때도 오빠 안 부르고 그냥 남사친 남사친일 때는 그냥 이름 붙이고 뒤에 오빠 이런 식으로 붙이. 저 몽골도 결혼하기 전에 그래요. 이름하고 오빠 뒤에 결혼하고 나서 오빠 배고 이름 불러요. 아. 네, 나이 차이 있어도 저도 남편을 씨 붙여가지고 정호 씨가 이렇게 불렀더니 남편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괜찮네요. 앞에 이름을 붙였다가 나중엔 오빠만 떼버리고 그렇죠. 이름을 네. 부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어쨌든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오빠라고 불렀던 집이 결혼 후에 안 바뀌는 집들이 있는 거지. 결혼 전에 오빠라고 안 불렀는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빠라고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집은
그 두 분 사이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안 좋은 아니, 거네요. 아니 왜냐하면 보통은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면 그냥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게 호칭이 바뀌어요.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하기 전에는 오빠라고 불렀으나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아이 보기에도 사실 오빠는 촌수가 안 개념이 맞잖아요. 이상해지죠. 응,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 이름 붙여서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어머님인가 현님인가 저도 고치라고 오빠, 하셨죠. 고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쳤거든요. 사실은 여보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다고들 어른들 얘기하시죠. 근데 어른들은 오히려 저는 여보가 더 싫어요. 제가 뭔가 나이 많이 드신 것 같아서 나이가 많아서. 저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불렀다가 할머니 돼도 자기 불렀다가 죽을 거라고 했어요. 멋지세요. 근데 자기야라는 호칭도 참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애정이 있는 것 그쵸, 같아서. 여보하고 자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야 부르면 정말 이상해요. 왜냐면 진짜요? 자기라는 건 우리 둘이만 있을 때 부른 거지 그런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야 불러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차라리 누구 아빠 하는 것이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그 시선 받고 싶을 때 할 수 있죠, 뭐 자기야. 뭔가 약간 애칭 같은 그쵸. 느낌으로 들려서 자기가 자기야가 푸르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있을 때만 자기야가 어떻게 보면 그 필리핀에서 아까 얘기하신 허니. 것처럼 그렇죠. 허니. 허니 느낌인 거예요. 네, 똑같아. 여보는요? 여보 또 어. 쉐탈만이 뭐 똑같은 거예요. 여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정중하달까? 네, 진짜.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있을 때 들어도 민망하지 하지 않은 않은. 표현. 그럴 것 같아요. 주변에서 뭐 자기야 막 이러면 이렇게 한번 그쵸,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되는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그랬다가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런 거 없어서 근데 부부끼리 있을 때 여보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다 와이프들이 있는데 여보라고 하면 누구 다 쳐다봐. 차라리 누구 아빠 하면 애기 이름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경우 이상은. 예. 그래서 저는 가끔 얘기를 할 때 진짜 저희 친정 오빠를 얘기하고 싶은데 남편은 오빠라고 부르진 않는데 듣는 사람이 저희 헷갈려 할때 있어요. 오빠가라고 하면은 오해를 하실까봐 맞아요, 맞아요. 저희 친오빠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 남편뿐만 아니라 누구 언니가라고 하면 친 언니야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면 그렇죠. 아니면 설명할 땐 친 언니가 그렇네요. 친동생이니 맞아요. 이렇게. 아는 언니다. 야, 그렇네요. 아는 친합니다.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이야기는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네요. 오빠뿐만이 아니라 언니도 마찬가지였네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지 않는 한은 그렇게 되는 거죠. 저 맞아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오래된 사이다 보니까 저희 남편한테 얘기할 때 그냥 소영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하고 알아듣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진짜 그냥 언니가 이러면 남편이 쳐다보면서 네가 언니가 어딨어 이제 그렇지. 이렇게 되죠. 너 언니 있었어? 이렇게 제가 되니까. 형제 중에 언니가 없으니까. 이렇게 언니, 오빠 그리고 이제 남편을 부르는 호칭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외에 호칭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으셨을까요? 굳이 큰 아버지, 큰 어머니, 큰 이거가 진짜 호칭 하면서 전 놀랐어요. 맞아요. 와. 쉽지 큰을 않죠. 왜 왜 붙일까? 큰을 붙이냐고요? 큰 작은 네. 이런 거 붙이는 게 그렇죠. 그리고 외가 집에서 외증 할머니 외숙모 이런 건 네네네. 왜 앞에다 왜 붙이지 하면서 그런데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 똑같지 않아요? 왜 할아버지 안 붙여도 요즘에 지역별로 예를 들면 부산 할머니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외할머니 집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외할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 그러니까 저희가 자랄 때는 그 표현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하신 것처럼 그 할머니들이 계신 지역 이름을 따서 뭐 부산 할머니, 뭐 속초 할머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 때는 훨씬 더 그냥 외할머니, 친할머니 표현을 더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중사촌, 고중사촌이 괜찮은데 자 삼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 오빠가 있으면 삼촌이잖아요. 애들이 부를 때 네네네. 또 상대방이 결혼 안 하는 그 작은 아버지 부르면 안 되잖아요. 결혼 안 하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도 삼촌이라는 부르는 네. 그 호칭도 헷갈릴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큰아버지, 그러니까 아빠의 형. 아빠의 형 같은 경우 큰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형이 두 분이 계시면 두 분 다 큰 아버지인데 맞아요. 두 번째 네. 형을 얘기하고 싶으면 큰
작은 아버지인가? 네, 왜 어떻게 맞아요. 불러야 네. 되는 거지? 작은 아버지. 저도 그게 참 애매해. 분명 작은 아버지는 아빠보다 손 아래. 어린 네. 어린 남동생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처제 해야 되지? 큰 아버지, 그렇죠. 둘째 첫째 큰 아버지, 두 번째 큰 아버지 이렇게 되니까 저도 저희 이건 집안 좀 그랬거든요. 저희 신랑이 유희생 2명 있어요. 그럼 저희 아들은 큰 어떻게 아버지, 불러요? 네. 큰 아버지, 음. 어른 큰 아버지, 그쵸. 이런 식으로 헷갈린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정리했어요. 부산 큰 아버지, 은행동 큰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들이 그때 발음할 때 힘들어서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불러. 그렇네요. 아이들한테는 차라리 그렇게 해주는 게 서로 소통하기도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큰 아버지 너무 재밌는데요. 큰 우리 같은 아버지. 경우는 우리 남편이 두 번째 네.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주머님 애들이 우리 남편이는 나한테 큰 엄마, 큰 아버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아주머님한테 그건 아버지, 그 삼촌 하나 또 있어요. 네. 밑에. 그래서 근데 삼촌 아이들이 우리한테는 작은 아버지라고 작은 어머니. 불러요. 두 번째인데. 두 분명 번째니까. 큰 아버지. 이런 어머니인데. 가족과 이렇게 순서는 그 이해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족이는 조금 느려하니까 우리한테는 작은 아버지, 그 어머니하고 아주머님과 있으니까 우리는 큰. 이 가족이는 우리는 작은 거 이러는 게 너무 처음에는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상대적으로 막 맞아요. 달라지니까. 네. 어려워. 어려워요 진짜.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이 서바님. 서바님이라는 말은 제가 옛날부터 그 책 읽을 때 남편을 결혼하기 전에 서버님 했다가 갑자기 남편 장모님 결혼 안 하는 그 형이든 제가 남동생이든 사버님 뭐 사버님 왜몇 개냐고 맞아요. 그게 막 도련님, 서방님 네. 막 헷갈리죠. 아가씨 결혼 안 했는데 이미 아가씨 어떻게 불리냐면서 네. 힘들어요, 진짜. 사실은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계속 자란 사람조차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서 저도 처음에 결혼하고는 막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본 적도 있어요. 이분을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전 그래서 막 여쭤봤어요. 그냥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고 여쭤보고 그냥 시키시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는데 작은 집 큰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작은 집 가게 되면 저보다 나이 많은 분한테 반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정말 안 들었어요. 왜냐 옛날부터 작은 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촌수를 따지면 총수를 정말 따지는 것이 이건 아닌 경우 나보다 아닌 나이가 거- 네. 어린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제가 반말하거나 그렇죠. 아, 촌수나 그렇죠. 학렬이나 뭐 이런 걸 따지면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서라고 불리기도 그쵸, 그쵸. 하고 이건 좀 아니게. 그리고 나이가 아주 어린 꼬마 아이인데 뭐 삼촌 내지는 네, 당숙 맞아요.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러면은 높임말 써야 되고 막 이런 너무 어려워요 진짜. 예전에 학렬이라는 걸 따질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름에 어떤 돌림자를 써서 돌림 글자를 써서 그걸로 위 아래 순서를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그게 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반말을 하는 거죠. 어려도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그게 저도 참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네. 나이가 어린 친구가 뭐 삼촌이 되고 나이가 많은 분이 조카뻘이 된다. 맞아요. 뭐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달라지니까. 진짜 복잡해요. 따지게 복잡해요. 되면 정말 진짜 따지게 지방에 가서 되면. 따지게 되면 네. 그 차라리 그냥 선생님 그런 거 그리고 더 제 남편 사촌 동생들 있거든요. 네, 근데 네. 면접 때 오거나 했었어요. 우리가 그니까 나는 그냥 반말 몰랐으니까 반말을 하고 뭐 아가씨라고 안 부르고 했었는데 반말을 하면 안 되고 아가씨라고 불러야 된다. 네. 저보다 어린 나이예요. 네, 네. 네. 왜 그러면 남편 사촌들인데 왜 높임말을 써야 되냐고 그런 거 맞아요. 어리잖아요. 그렇죠. 남편과 내 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호칭이 복잡하고 막 이런데 각자 태어난 나라는 훨씬 더
간결한 거죠. 이거보다 간단한 거죠. 간단하죠. 네. 그렇죠. 간단하기 간단하죠. 때문에 이 복잡한 걸 해결하기 그러니까요. 위해서. 아니 네 분이 뭐 거의 뭐 입을 모아서 합창하시듯이 간단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호칭 문제가 어렵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거랑 같은 거죠. 어, 그런 게 있잖아. 남자들끼리 부르실 때는 휘영이 부르고 여자들 남자한테 부르서 오빠 부르고 오빠. 그리고 언니랑 누나도 있잖아. 여자들끼리 네네. 언니 부르고 언니. 남자는 여자한테 부르서는 누나 누나 부르고 부르고. 이런 되게는 헷갈렸어요. 아, 그런 거,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네 개의 경우의 수가 네. 있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복잡한데.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그 친구들이 내 딸 친구들 이모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 처음에는 지금은 익숙해졌으니까 그리고 더 내 친구들 뭐 동생들 친구 동생들 하면 우리 남편은 형부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신기했어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친구, 그러니까 내 아이들의 친구가 나를 어떻게 부르죠? 오바산라고 해서 그냥 아줌마 그쵸. 아니면 아줌마. 누구누구 엄마. 아. 요나짱 그 우리 요나라고 하는데 요나짱 너 마마 요나짱 그쵸, 너 그쵸. 마마라고 해서 불러요. 맞아요. 누구의 엄마, 네. 아니면 그냥 다 아줌마. 아주머니. 네. 근데 우리도 사실은 아줌마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그 느낌이 왠지 다른가 봐요. 아줌마의 그러니까 느낌이 좀덜 친근한 것 네. 같아서 네. 근데 그냥 뭐 이모 아줌마라는 부르는 친구도 있고 있긴 하죠. 그 뭐 엄마들 친하면 또 이모라고 맞아요. 부르는 친구들. 근데 아줌마 단어도 좀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아줌마라는 이 자체가 몽골어로 보통 번역하게 되면 50대 이상 사람을 부르는 의미거든요. 그랬는데 결혼에는 30대 여자를 아줌마라고 부르잖아 당연히. 너무 네, 나이 든 이건- 느낌? 네. 아. 거긴 아닌 30대도 것 결혼하면 같고. 아줌마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제 몽골에서 부를 때 호칭으로 이름 생각하면 부르거나 어. 이름 부르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은 excuse me하고 비슷한 거로 부르는 거죠. 그 아저씨라는 단어도 어디까지 아저씨가 중요하죠. 네. 그냥 한국에서는 그냥 결혼하는 사람 아저씨라고 불러요.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또 남편 부를 때 다른 사람한테 아저씨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그 우리 신랑 남편이 다른 사람 회사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아줌마가라고 하잖아요. 그 맞죠? 그리고 아저씨 같은 부인을 얘기할 때 아줌마? 네.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네. 들었는데 나는 아줌마가 그냥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그렇게는 많이 못 들어본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줌마로 생각을 했을 때 왜 여자분들이 나 30대인데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어. 기분 나빠. 왠지 아줌마는 조금 연세가 나이가. 있는 분들 네. 같은데 내가 나이가 들어 보였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아저씨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그냥 20대인데 네, 편하게 그냥 아저씨 그랬는데 저 아저씨 아닌데요? 이런 경우들도 네. 있어서 그래서 아마 아줌마 아저씨보다는 삼촌, 이모 이삼촌. 이렇게 부르게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점 맞아요. 가도 이모라고. 아줌마 이거 더 주세요 하기가 왠지 조금 죄송스러운 느낌이라서 이모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이모거나 이모라는 뜻은 그냥 친근함 좀 그렇죠. 친정에 쓰니까 그게 신기한 거죠. 그렇죠. 그 진짜 식당 이모. 아줌마한테도 이모라고. 그렇죠. 네, 친척이 친근감, 아닌데. 친근감 그렇죠. 맞아요. 느끼는데. 네네. 그런. 그래서 웬만하면 전 그냥 사장님 하고 불러요. 맞아요. 그냥. 네, 저도 사장님 여기 뭐 좀 더 음식점이나 주세요. 가게 뭐 그냥 가서는 이렇게. 저도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음. 네. 그래서 아마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기요 하든가 뭐 이모 하든가 하실 텐데 이런 가게에서는 사장님으로 불러주시는 게 가장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호칭 얘기하다 보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저희 막 목소리가 막 높아져서 사실은 이 얘기를 또 한 시간이 네.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걸 하면서 내가 많이 공부를 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느낄 정도로 잘 모르고 있는 게 많아서
혹시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제 주변 분들한테도 좀 여쭤보시고 특히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여쭤보시고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해서 가능하면 이제 정확한 호칭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진짜 기회가 되면 우리 아줌마라는 소리 처음 들었을 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네. 그 에피소드 방송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호칭에 대한 이야기 나눴어요. 같이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